여주에 있는 그 추현당 전통주 제주장에 와 있는데요. 대표님은 술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음식을 훨씬 더 잘하시지만 음식은 안주 정도로 개발하고 있고 술에 훨씬 더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현당이라는 양주장 이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추현당이 맛있는 음료 추자예요. 발효에 쓸 수 있는 그 추자인데요. 맛있는 술로 인연을 맺은 집. 근데 많은 분들이 추현당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취한당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주의 양주장을 자리 잡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주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쌀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진상미라던가 이제 쌀의 고장을 여주라고도 치고 있는데, 제가 빚는 술이 쌀로 주재료를 하다 보니까 쌀이 가장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을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살림 마을 공동체 편말들이 있던데요. 어떤 동네인가요? 요 근처에는 쌀 이제 재배하고 있고요. 앞에 쪽에는 땅콩, 뒤쪽으로는 생강, 그리고 양파, 다양하게 한살림에 납품하는 것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농촌학교라던가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요즘 컴평에 나가서 상도 잘 받으시는데 상을 받는 비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걸 준비를 하면서 상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맛에 술을 빚고자 하는 게 첫 번째니까, 그리고 고문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고문원이라는 걸 하다 보면 초심을 흔들리면 그 맛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뭐 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맛을 재현한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처럼 받은 것 같아요. 추현당 공간은 2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바닥은 타일이 깔려져 있어서 배수가 잘 되게 돼 있고, 한쪽에는 증류 장비가 설치가 돼 있고요. 앞에 작업대가 있고, 벽 쪽으로는 고두밥을 찔 수 있는 찜기가 놓여 있고, 가루를 낼 때 사용하는 돌 믹서기가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효 장비들은 손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야도 있고, 한쪽 벽면에 한 10평 정도 되는 저온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정한 발효 온도를 유지하는 공간과 또 완성된 술을 보관하는 이 두 가지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디지만 그 온도의 영향을 덜 받고 저온 저장고 안에서 충분한 숙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술독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마당이 있고 또 항아리도 있고 한살림 공동체에서 그런지 이제 가마솥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은 이제 온실도 있고 논과 들판이 있어서 여주의 좋은 환경 속에서 술을 빚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탁주, 약주, 그리고 증류주 세 종류를 만들고 계시는데, 탁주 백년향과 약주 순양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술을 출시를 하고자 할 때는 드라이한, 그러니까 좀 깔끔한 맛의 술들이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가야 되겠다 해서 맵쌀 위주로 술을 빚는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음식 디미방에 순양주법이 맵쌀로 해서 또 백설기로 해서 하는 그런 술들이고, 맛이 깔끔하고 뒤끝이 남아있고 이러질 않아서 그 음식 디미방에 있는 순양주법을 만들고 있어요. 순양주는 백설기로 하게 돼요. 호화하는 방법이 죽도 있고 범벅도 있고 또 구멍떡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백설기로 쪄서 하는데, 마지막에는 찹쌀로 죽을 써서 붓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오염의 소지가 있기도 해서 마지막에 찹쌀을 좀 넣어서 고두밥을 해서 오양주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양주나 되네요. 네. 오양주로 빚는 술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드물 텐데요. 제가 알기로도 평택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양주라는 게 신기하게 100일이 돼야 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술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요즘엔 더 느끼고 있어요. 술이 만들려면 100일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쉽게 빚을 수 있는 술은 아닌 것 같아요. 백년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백년향은 이제 백설기를 쪄서
삼양주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설기를 넣고 그 다음에는 찹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맵쌀을 주로 하지만 마지막에 그것도 찹쌀을 좀 넣고 처음에 할 때는 맵쌀로만 했거든요, 술을. 그랬더니 첫 한 모금이 너무 좀 술이 드세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찹쌀을 쪄가지고 술을 만들고 있죠. 양도 대단히 한정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되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수제의 한계가 있고 기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문원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기계화를 잘 못하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탁주와 약주는 수제로 하고 계시는데 뒤에 동증류가 있어서 네. 증류주도 지금 빚고 계세요. 소주 다출방이라는 고문원 속에서 저는 막걸리 밑에 있는 부분을 증류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조금 가라앉혀서 위에 거만 떠서 증류를 하고 있어요. 여강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상압 증류기로 만들고 계세요. 네. 현대적인 장비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증류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쌀소주예요. 쌀을 발효해서 이제 위에 맑은 부분만 해서 증류를 하고 있고요. 15도, 42도, 50도가 나와 있는데요. 불사를 소자를 써서 소여강이라고 하는데 여주에서 흐르는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주에 여강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4코스가 세종대왕 능을 거쳐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 코스가 그린색을 표하고 있고요. 3코스가 블루고 2코스가 이제 노란색 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알코올 도수를 표현하고도 싶었는데 마침 여강의 트레킹 코스가 이렇게 색깔별대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좀 착안해서 색을 입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강이라는 트레킹 코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여주에 제1의 보물이 쌀이지만 앞으로의 보석은 그러니까 달 다듬으면 큰 보석이 될 만한 것이 저는 여강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서부터는 한 병에 얼마씩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획도 하고 있어요. 네. 여강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기획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고문원 속에 있는 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을 기부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죠. 증류주는 고문원에 나와 있는 방식을 따르긴 하지만 네. 지금 뒤에 이제 증류 장비가 있는데 네. 증류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전통과 만나고 있나요? 원주 자체는 발효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증류를 2번을 하고 있어요. 저의 술은 성향이 지금 많은 이런 그 단계를 걸치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향도 남고 그리고 소주꼬리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내리고 있죠. 중탕 방식이지만 상압 증류를 하고 네네. 다단식 칼럼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단식 증류에 훨씬 더 충실한 증류주를 빚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박람회나 행사들 많이 나가셨는데 네.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전통주에 대해 관심들을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소비의 거의 90%가 젊은 층이에요. 전통주가 되게 젊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있는 거에 소비를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이거나 스토리가 있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주고 있다고 요즘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주 쌀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주 쌀로 만들어진 술들을 고향세의 선물 꾸러미로도 취현당의 술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하고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쌀의 가치를 높이는데 취현당 경우는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취현당의 술들을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